안녕하세요. 화려한 싱글로 컴백한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오늘 혹시나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밤새 뒤척이며 골머리를 앓던 저처럼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게 얼마나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조언까지 하려 드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글쎄요. 조언까지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 제가 내린 결정이 제일 옳다고는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요즘 전에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요만큼도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 이렇게 속이 후련하고 편한데 그동안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시간만 끌고 있었는지 그런 인간의 아내로 흘려보낸 제 꽃 같은 시절이 아쉽기만 합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이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었지요.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관둔 것도 아이를 갖기 위해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장을 관두기가 무섭게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 이후로는 아예 아이를 가지려는 시도조차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아는 친구가 언젠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가 있었으면 잘 살지 않았겠냐. 하지만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남편은 아이가 있다고 해서 크게 달랐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제 신세만 2배, 3배로 고달퍼졌을 테지요. 그리고 다들 이야기하니까 저도 밝히자면 저희 또한 요즘 대세라는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당시의 벌이는 비슷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지라 양가의 도움 없이 부부가 되기는 빠듯한 형편이었죠. 그래서 양가로부터 똑같은 액수의 지원을 받고 더 필요한 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아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1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가져야 신체적인 부분에서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유리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말이 어느 정도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저는 이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생기는 공백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는 제 일을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남편이 원하던 대로 저는 회사를 관뒀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종사하고 있던 분야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기에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이 딱 맞는 업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아이를 안 낳을 거면 모를까 언젠가는 내려야 할 결정이란 생각에 남편의 뜻에 따라주기로 했네요. 회사를 나오던 날 대표님이 1층까지 따라 나오시면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지 않겠냐며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는 혹시나 복직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뭐 그게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인정은 받았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제가 고군분투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한 지 딱 1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출근을, 저는 집에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대요. 남편이 퇴근하기엔 이른 시간이었지만 남편 아니고서야 올 사람이 없었으니 저는 당연히 남편일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투덜거리며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생각해보면 저도 일단 인사라도 먼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방문, 그것도 시어머니께서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좀 황당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떻게 들어오셨냐는 소리가 먼저 튀어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며 신경질을 확 내시는데 지금 이게 다 뭐지 싶으면서도 아무튼 안 좋은 상황이란 건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고 대꾸를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선 너 정말 직장을 관뒀냐며 따지듯이 물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당신한테 말 한마디 없이 멋대로 회사를 관둘 수가 있냐면서요. 그런데 저로선 솔직히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이 쉽게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저는 다 큰 성인이고 게다가 남편과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회사를 관뒀다는 사실이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막무가내로 찾아오셔선 마치 저를 취조하듯 물으실 일인가 싶은 게
여러 가지로 황당하단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에 대한 약간의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진작에 내가 회사를 관뒀다는 걸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은 거며, 그렇다고 해도 왜 우리 둘이 사는 집 비밀번호까지 시어머니한테 알려드렸어야 하나 싶고, 알려드렸으면 알려드렸다고 적어도 나한테 전화 한 통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제 마음을 시어머니께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해서 당신할 말만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 당시엔 처음 겪어본 상황이었다 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도통 감이 오질 않아 저도 모르게 꿀먹은 사람 마냥 입도 뻥긋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고, 이번엔 분명 남편일 거란 생각에 말 그대로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이제 그만 시달리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치 구세주가 등장한 것 같았달까요? 그리고 그때 제가 바란 건 딱 하나였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적어도 제가 왜 회사를 관두게 된 건지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확실히 말씀드렸으면 했죠. 하지만 남편이 보인 태도는 말 그대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 타령을 해대면서 자기가 먼저 관두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쏙 빼곤 마치 제가 프리랜서로 큰돈을 벌고 싶어 회사를 관뒀다는 식으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도 반대를 했는데 제가 멋대로 관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아까와는 또 다른 의미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무서워도 그렇지 버젓이 나를 앞에 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런 비열한 겁쟁이랑 결혼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우라가 치밀었지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 아들이 외벌이하면서 살아야 할 줄 알았으면 이 결혼은 안 시켰을 거라며 급기야는 사기 결혼이란 말까지 운운하셨어요. 당신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집에서 노는 저를 먹여 살리면서 혼자 뼈 빠지게 대출까지 갚아야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선 저도 마치 저를 기생충처럼 몰고 가시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나서 저도 마냥 놀고 있는 게 아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할 거다 했더니 시어머니께선 콧웃음을 치시면서 그래서 회사 관두고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냐고 하시대요. 그런데 그 무렵엔 솔직히 이제 회사 관둔 지 한 달이었는데 벌이는 무슨 벌이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또 저로서는 억울하긴 했지만 동시에 시쳇말로 깨갱하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외벌이를 하는 한 친정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당신은 절대로 그 꼴은 못 본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말씀이 솔직히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막말로 제가 뭐 얼마나 친정에 퍼주고 있었다면 모를까. 친정에 하는 거라곤 시댁과 똑같이 매달 30만 원씩 드리는 용돈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이제 그 30만 원도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니 친정에는 절대 주지 말라는 말씀이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순간 짜증도 나고 한편으론 뭐랄까 비참했달까요? 내가 돈 30만 원에 시어머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해서요. 게다가 남편도 뭐 그러면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는 흉내라도 내야 하는데 무슨 동네 불구경하듯 가만히 있으니 저로서도 말이 곱게는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그렇지 않아도 안 드릴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당신이 원하시는 대답을 들으셨으면 그만 좀 하셔야 하는데 굳이 또 덧붙이시기를 매달 드리는 용돈뿐만이 아니라 명절이고 경조사고 친정 부모님 생신 때도 뭐 하나 당신 아들 돈으로 챙기다가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데 진짜 시어머니고 어른이지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 하시는구나 싶은 게 저런 분을 평생 어떻게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 싶대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께선 당신이 하고 싶던 이야기만 쏟아내곤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시끄러웠던 집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이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해명이든 설명이든 무슨 말이라도 할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꺼낸 이야기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다 맞는 얘기라면서 솔직히 지난 한 달 동안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돈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뛰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나요? 기가 막혔어요. 잘 다니는 회사를 관두라고 사람을 들쑤신 게 누군데 지금 내가 지를 원망해도 부족할 판에.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정말이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회사를 나온 지 몇 달이 된 것도 아니고 딱 한 달이었잖아요. 그러니 저로서는 솔직히 막말로 남편이 몇 달이나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더럽게 생색이다 싶은 게 치졸하고 치사하단 생각뿐이 안 들었지요. 그래서 저도 억울한 제 마음을 쏟아내며 당신 정말 너무한다 했더니 한 달 동안 수입이 빵원인 제 자신을 탓해야지 왜 자기한테 그러냐면서 됐다고 말 나온 김에 이제 돈 관리는 각자 하자대요. 생활비도 이제 매주 자기한테 타서 쓰고 영수증도 가져오라면서요. 그리고 이때 진짜 진심으로 이혼을 고민했어요. 제가 평생 수입이 빵원일 리는 없으니 이런 상황이 얼마 가지 않을 건 분명했지만 남편의 본색을 알아차린 것 같았달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얼마나 떠들어댈까 싶고 한편으론 친정부모님 체면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혼 소리는 못 꺼내고 대신 일단 하루빨리 다시 돈부터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전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맞으시는 대표님의 표정이 아주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뭔가 제가 부탁하면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나 하는 난감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표님의 표정을 보고 나니 저도 자존심이 있지 차마 돌아오고 싶단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이란 게 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거절해야 하는 사람 입장도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대표님과 제 관계를 허투루 날려버리고 싶진 않기도 했어요. 업계 내에선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별의미 없는 이야기만 조금 주고받다가 웃는 얼굴로 돌아 나왔네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복직은 했냐, 언제부터 다시 출근하냐며 질문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직은 안 한다고 했더니 저보다 더 실망한 티를 팍팍 내면서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제 정말 어떡하냐고 이달도 자기 혼자 벌어야 하는 거냐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개차반 같은 짓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대뜸 오늘 아버님 건강검진이 있다며 저더러 모시고 다녀오라대요. 그리고 저도 뭐 바쁜 게 아니었으니 남편이 곱게 부탁했으면 별말 없이 알겠다고 했을 텐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생활비를 받았으려면 저도 뭐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이것저것 시킬 거니까 그때마다 군소리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나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를 얼마를 주는데 메뉴가 이게 뭐냐? 청소는 왜 이렇게 해놨냐 해가며 자꾸 트집을 잡는데 하루는 진짜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살아야 하나 싶은 게 말 그대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저녁 준비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뭐 자기가 입으려던 옷이 아직도 빨래통에 있다면서 생활비 받기 싫은 거냐고 시비를 걸길래 끓이던 국을 그대로 싱크대에 들이붓고는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보라고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했어요. 네가 무슨 생활비를 몇백씩 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지간히 하라고 계속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면서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시쳇말로 악만 남아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혹시 회사에 들어오는 일 중 단가가 안 맞는 일들은 저에게 소개해 주실 수 없겠냐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다행히도 대표님께선 당연히 해줄 수 있다면서 사실 그날 그렇게 저를 보내고선 당신도 생각이 많았다 하시더니 이렇게 연락 줘서 오히려 당신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턴 솔직히 대표님이 주시는 일은 마진이 얼마건 간에 주는 대로 족족 받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제가 일을 잘한다는 게 입소문이라도 났는지 회사가 아닌 저를 보고 들어오는 일도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편과 각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정은 예전에 떨어져서 한 입을 덮고 자는 거 자체가 고역스러운 날도 많았는데 마땅히 핑계가 없다 보니 각방 쓰자 소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감이 많아져서 제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자기도 자는데 방해받기가 싫었는지 제가 작은 방에서 자고 그래도 별말 안 하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반응이 서운하기는커녕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한편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어느덧 재벌이도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그 무렵부턴 일부러 더 보란 듯이 제가 친정 부모님 차도 바꿔드리고 용돈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여지없이 남편을 알게 했고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게끔 행동했는데 제가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돈 몇 푼 가지고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한테 줬던 그 모멸감,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비참함을 언젠가 꼭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럴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정신없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은 날들의 연속이었지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도 처음엔 알지를 못했어요. 아니 이제 와서 말이지만 들어온다고 해봤자 남편이었을 텐데 솔직히 그 무렵엔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을 잘 벌게 된 이후로도 한 번도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하는 말이라곤 돈독이 올랐다, 지부모밖에 모른다, 그런 것들 뿐이었죠. 생활비 몇 푼 쥐어주면서 지 뜻대로 이리저리 부려먹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 심통을 부리는 어린아이가 따로 없었달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주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 것도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그날도 남편이겠거니 하고는 저는 제 할 일만 하고 있었는데 누가 제 방문을 노크를 하더니 헛기침 소리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셨습니다. 참고로 비밀번호를 아무리 바꿔도 계속해서 툭하면 남편이 시어머니께 알려드리는 일이 반복되었기에 언젠가부턴 저도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어차피 저는 제 방 안에서만 일을 하니까 오시던지 마시던지 손님 대접은 안 하겠다는 오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방문 앞에 서 계신 시어머니를 보고도 오셨냐 한마디만 하곤 저는 다시 제 방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얘기 좀 하자며 저더러 거실로 나오라시더니 저한테 뭐라도 좀 내와야 하는 거 아니냐대요. 그래서 저희 집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저만큼 어머님도 잘 아시지 않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꺼내 쓰시고 드시고 싶으신 건 찾아 드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또 싫은 소리를 하셨죠. 돈 몇 푼 버니까 시애미가 시애미로도 안 보이냐? 너는 네 부모한테도 그렇게 말하냐?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들은 척도 않고 미동도 없으니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한번 차시더니 대뜸 저더러 요새도 돈 좀 버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 벌어요 했더니 그 돈 그렇게 벌어서 다 뭐하냐, 어디다 쓰냐 그러시대요. 그리고 저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저러시나 싶으면서도 앓는 소리 할 이유가 없다 싶었기에 저 갖고 싶은 것도 사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그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선 기가 찬다는 얼굴로 눈살을 찌푸리시더니 너는 네 부모 챙길 때 우리 생각은 안 나냐는데 하마터면 마시던 물을 그대로 시어머니 얼굴에 뿜을 뻔했어요. 가까스로 물을 삼키곤 생각 안 난다고 했습니다. 아니 생각은 나지만 남편이 알아서 잘 챙겨드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 생각 안 하려고 한다 했지요. 그랬더니 또 마땅히 하실 말씀이 없으셨는지 덧붙이시길 원래 결혼하면 시부모도 내 부모다 생각하고 모셔야 하는데 너는 그런 걸 몰라도 너무 모른다나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딸처럼 생각지를 않으시는데 저라고 그게 되겠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뻔뻔하게도 우리가 언제 너를 그렇게 생각을 안 했냐면서 당신 아들이랑 제가 결혼하던 그날부터 당신들은 저를 큰딸, 신우를 막내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대요. 그리고 그 말에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칠 만큼 어이가 없었던 저로서는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직장 관두고 겨우 한 달 쉬었을 때 찾아오셔선 그렇게 막말을 해대셨냐고 저를 마치 거머리 기생충처럼 표현하셨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그게 다 저 잘 되라고 한 얘기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당신의 진심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준다면서 섭섭하다는데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가면서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나 싶은 게 저로서는 말 그대로 한편의 쇼를 보는 듯 했지요. 그리고 그때 황당해하는 제 표정을 시어머니께선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대뜸 제 양손을 부여잡으시곤 이제부터라도 저랑 정말 친모녀처럼 잘 지내보고 싶다더니 난데없이 신우 때문에 속상해 죽겠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나요. 그리곤 제 눈치를 쓱 살피고는 하는 말이 신우가 결혼할 상대가 의사라는데 딱 지금 나한테 돈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구나 하는 감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도 답답하셨는지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으니 알 거 아니냐면서 그쪽에선 병원 개원을 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럴 형편까진 안 되는 거 너도 알지 않냐. 대신 평수 작은 신혼집이라도 하나 해주려고 하니 돈 좀 보태달라대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런 시어머니한테 그 돈을 왜 제가 보태줘야 하냐고 되물었어요. 제가 정말 책상 앞에서 몇 시간씩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해가며 번 돈인데 그 돈을 왜 신우 신혼집에 보태주냐고요. 그리고는 잘난 어머님 하더라고 이야기하시라니까 걔가 무슨 돈이 있냐는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개털인 거. 제가 친정만 챙기는 걸 보고는 오기가 났는지 어느 날부턴가 남편도 아주 질세라 시댁에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사서 날라댔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유치하게 지도 이제 저한테 보라고 그런 거겠지만 택배로 한 번에 시댁으로 시키면 될 걸 꼭 우리 집으로 시켜서 보란 듯이 지가 하나하나 갖다 나르더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야 제 정확한 수입을 몰랐지만 저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저 인간 저렇게 해서 뭐 남는 게 있나 싶었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던 거지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우 시집 가는데 1,000원 한 장 보태줄 생각은 정말이지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제가 그간 벼르고 벼르던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게 오늘이구나 싶었으니 굳이 지금부터 싫다고 말할 필요는 없겠다 싶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얼마가 필요하시냐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이내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면서 한 3억 정도면 좋겠다는데 솔직히 저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면 딱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런 걸 굳이 시어머니가 알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은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그거면 되겠냐니까 다시 한번 웃음꽃이 피길래 더 기분 좋으라고 당장 내일이라도 줄 수 있다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어머 소리를 연발해가면서 진짜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다며 아주 좋아 죽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든지 말만 해보라대요. 그래서 돈을 받았으려면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앞으로 그 3억치 다 채울 때까지 무슨 일이건 간에 제가 하라면 군소리 없이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선 대번에 눈을 치켜뜨시고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는데 시어머니께 어머님이 들으셔도 말 같지가 않죠. 하고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가 어머님 아들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는지 아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계산기 두드리는 흉내를 내면서 생각해보니까 요즘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드셔서 살림이나 잔심부름 같은 것 좀 대신해줄 도우미가 있었음 하셨으니 일단 신우더러 당분간은 저희 부모님 수발부터 들라고 해야겠다니까. 뭐 그때부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러더 정신 나갔다면서 온갖 쌍욕을 퍼부으셨거든요. 그리고 뭐 그뿐인가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면서 네가 암만 그래봤자 우리 사위랑 비할 것도 못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아직 식도 안 올린 남의 아들한테 어쩜 그리 우리 사위 소리를 해대시냐고 민망해 죽겠다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씩씩대며 집에 가셨다는 사실을 남편이 모를 리가 없었고 그러니 제 예상대로 퇴근하기가 무섭게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뭔 소리를 짓거린 거냐며 저에게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못할 말 했냐. 네가 했던 말 그대로 했는데 왜 난리냐 했더니 남의 인생을 가지고 제가 뭐 갑질을 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니 급기야는 도무지 저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면서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땐 솔직히 아차 싶으면서 말 그대로 기분 참 더러웠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내도 내가 꺼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이혼만은 못한다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겠다고 내일이라도 당장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좀 당황한 표정을 하더니 이내 실실 웃으면서 이혼해봤자 저만 손해라대요. 재산 분할하면 제 재산의 절반은 자기 몫이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아무것도 몰랐다는 얼굴로 정말이냐 물었더니 저더러 너는 돈독이 올라서 일만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냐면서 원래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은 반반으로 갖는 거랍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반반 결혼한 부부는 헤어질 때도 무조건 반반 갖는 거라나요? 어쩜 인간이 저렇게 단순하고 멍청한가, 저런 머리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나. 한심하단 생각을 넘어서 갑갑하고 한편으론 저런 인간 뭘 보고 내가 결혼을 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드는 게 참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나 더 놀려줄 생각으로 그럼 이혼은 하지 말자고 했더니 이 인간이 제가 정말 뭐라도 아쉬워서 지한테 매달리는 줄 알았는지 더더욱 기고만장해서는 자기는 이제 정말 저한테 오만정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면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튿날 이혼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다 챙겨놓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9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말 그대로 죽상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혼 서류 다 준비해놨다니까 자긴 이혼 안 할 거라대요? 그러면서 나라법이 이상하다고 분명히 반반 결혼을 했는데 왜 재산 분할은 반반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를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 남편이 기대한 대답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저도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랑 이혼 생각이 들 때마다 변호사를 이따금씩 찾아가 상담을 받곤 했는데 마지막에 받았을 땐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남편처럼 버는 족족이 다 써버리는 경우엔 재산 형성에 대한 의사가 없던 걸로 보여지기에 재산 분할 시 가져갈 재산도 없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는 제 마음이 어찌나 홀가분하던지 남편이 자기가 번 돈을 다 쓰던 말던 내 알바냐 싶었지요. 게다가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런저런 손을 써두고는 있었습니다만 그건 여기서 제가 다 열거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저는 언제 이혼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 이혼은 못한다고 버티는 남편에게 저는 그럼 소송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건 간에 당신 팬티 한 장까지 다 털어가겠다고 그랬죠. 참고로 못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한 소리는 아닌데 싸움이란 게 원래 기세가 반이라잖아요. 그리고 그땐 저도 좀 악에 받쳐서 말이 세게 나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먹힌 건지 아니면 또 어디 변호사한테 뭐라도 들었는지 얼마 안 있다 이혼하자고 하대요. 대신 자기 재산에는 손 떼지 말라면서. 그래서 저도 이때 다 싶어 알겠다고 하고 이후로 혹시나 남편 마음이 바뀌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어지간히 남편 눈치를 보며 숙려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과는 남남이 되었는데 황당하게도 일주일이나 지났나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또 신혼 때처럼 당신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혼을 했냐고 따지기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웬걸요. 한다는 말이 돈 3억을 못 구해서 신우 결혼이 파토가 났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협의 이혼이 말이나 되냐면서 이제라도 양심이 있으면 저더러 위자료를 내놓으라대요. 기가 막혀서 말을 할 때 제발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시라고 내가 머리털 나고 올케가 돈 안 해줘서 신우 결혼 파토 났다고 올케가 위자료 줬단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곤 이런 전화 한 번만 더 하시면 그땐 저도 가만 안 있겠다. 그쪽 아들하고 딸 회사에 전화해서 아주 개진상 짓을 하겠다 했더니 가타부타 말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새벽에 자냐는 문자는 기본이고 제가 없으니까 살맛이 안 난다는 개똥 같은 문자가 번호도 없이 몇 번인가 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치졸하고 비열했던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어찌나 밥맛이 떨어지던지 그래서 결국 핸드폰 번호는 바꿨고 살던 동네도 이사했어요. 이혼하자마자 아파트 팔아서 서로 재산 정리하고 그리고는 그래도 동네도 익숙하고 그래서 근처에 집을 구했었는데 이래저래 시달리고 그러니까 익숙이고 뭐고 이사를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신사나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지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는데 뭘 그렇게 걱정했었나 싶어요. 일단 제가 알게 된 건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저희 부모님께선 체면이고 뭐고 내 딸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면서 제가 이혼을 못하고 버텨왔다는 사실에 어찌나 속상해 하시던지요. 그 밖에도 제 친구들은 뭐 이혼도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라며 멋있다고 축혀 세워주기까지 하는데 이건 솔직히 친구들이니까 하는 소리겠죠 뭐. 그래도 같이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전 직장의 대표님과 진지하게 만남을 갖기 시작했어요.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다더니 그 말이 정말 딱이다 싶네요. 그리고 저도 그 벤츠에 어울릴 멋진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런 결혼은 또 할 거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장은 그 어떤 후회도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연애도 일도 두 마리 토끼 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